네, 반갑습니다. 저는 프린스 리뷰원장 강철호라고 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여름방학에 뭐 해야 되는지 제1탄 SAT는 아직도 유용하다 말씀드렸었죠.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아무래도 여름방학이 되면은 다른 것보다는 시험 성적,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SAT, ACT뿐만이 아니라 SAT2, TOEFL, AP나 IB 선행까지 생각하시는 어머님들, 또 우리 학생 여러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꽤나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저희 사심을 많이 버리고 말씀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SAT2를 말씀드려 볼까요?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자, 요거 제가 화면에 요거 좀 띄워 드릴 거예요. 여기서 NACAG이라는 데서 발표한 Character in the College Admission Process, 그러니까 대학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447명의 어드미션 오피서들이랑 2,000명이 넘는 고등학교 카운셀러 분들을 미국 대학들 또 미국 고등학교를 서베이한 내용인데, 여기 중요한 건 사실 두 번째 페이지 제가 화면 띄워드려서 설명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도 GPA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수업, college level course, 뭐 AP, IB, high level 혹은 A level 같은 수업들 들었을 때 성적, 맨 밑에 보면은 SAT2 스코어가 있어요. considerable importance가 1.9%밖에 안 되는. 자, SAT2는 이런 시험입니다. 자, 2017년 칼리지 보드의 연말 보고서부터 SAT2에 대한 얘기는 빠졌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나름 이 업계에 SAT2 케미스트리, 매스 가르치면서 시작했거든요. 저도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 대학들은 SAT2를 거의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가르쳐서예요. 저도 SAT2 가르칠 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꽤나 좋은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한 8개 내지 10개를 풀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나왔는 문제들이 그대로 리핏이 됩니다. SAT도 문제은행 방식이지만 SAT2는 문제은행이 너무 심해요. 정말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료만 잘 받는다면, 학원빨, 강사빨만 잘 받는다면 학생의 해당 과목 실제 실력과 관계없이 꽤나 고득점이 쉽게 가능했었어요. 지금도 가능하고요. 대학들이 이걸 압니다. 그래서 SAT2 800, 예를 들어서 케미스트리 800 받은 애 뽑아놨는데 대학원들이 왜 케미스트리 못해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SAT2에 대한 공신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SAT2를 필요하신 경우가 사실 있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사실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작년에 또 재작년에 또 요 근래 한 몇 년 동안 가장 많은 대학 학생들 대학 보낸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이빌리그 보내고 아이빌리그급 대학 보낸 애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SAT2를 시켰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한 경우, 첫 번째, 싱가포르 대학, 홍콩 대학, 한국 대학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런 아시아 대학, 일본 대학도 들어가겠네요. 아시아 대학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아직은 SAT2가 좀 유용합니다. 또 싱가포르 대학은 아예 대놓고 3개를 꼭 내라고 하고 있고요. 카이스트도 2개를 내라고 있고요. 와세다나 게이오 같은 경우도 아직은 SAT2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홍콩 대학은 미국 대학 잘 따라하시고 정확하게 트렌드를 읽고 계신 것 같은데, 작년부터 SAT2 리퀘어먼트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대학 준비하신 분들은 SAT2 그래도 준비하시고요. 하나 더가, 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학생이 있어요. AP 케미스트리를 11학년 때 들었어요. A를 받은 거예요. 근데 5월 시험에서 그날 좀 아팠던지 문제가 어려웠던지 2점밖에 안 나왔어요. 혹은 3점이 나왔어요. 4 or 5 대학 그래도 respectable 한 점수 아닙니까? 근데 그 학생이 AP를 다음 해까지 가서 재수하기는 좀 힘드니 그 동일한 해에 5월 시험 못 본 그 동일한 해에 8월 시험, 11월 시험 같은 경우에 SAT 케미스트리를 780 이상을 받았다. 그러면 꽤 인정을 해준다고 대학 관계자가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경우가 아니면 SAT2 시간 남으면 하십시오. 자, 두 번째, TOEFL입니다. TOEFL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은 대학마다 원하는 점수가 있어요. 80점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85점, 90점, 혹은 하버드 같은 경우는 100점을 요구를 해요. 그럼 예를 들어 하버드로 예로 들게요. 제일 좋은 대학이니까.
그럼 100점을 받은 아이와 118점을 받은 아이 중에서 둘 다 냈을 때 118점도 인정해주냐? 아니에요. 똑같이 봅니다. 이런 이그잼은 bar 이그잼이라고 해요. 어떤 bar만 넘기면 똑같아요. 예를 들어 운전면허 시험이랑 같아 보시면 됩니다. 몇 점을 받던 패스가 된 어떤 bar만 넘기면 땡이죠. 그죠? 그래서 토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여기 쏟지 마세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경우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 못해요. 아니면 학생 스스로가 제가 유학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SAT는 내년에 할게요. 지금 벌써 11학년인데 내년이 어딨어? 내년이 마지막인데. 그래서 토플을 한 2달간 기초를 닦겠다. 예, 기초 닦겠다. 말은 참 멋있죠. 그죠? 근데 기초는 여러분들이 유학생을 하시면서 이미 다 닦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플을, 자, 유학생, 특히 유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유학 준비 그래도 1년 이상 하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토플 시험 만약에 못 보는 경우, 원하는 점수를 못 만드는 경우는요, 영어를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시험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해서입니다. 제가 유학을 10년 했습니다. 토익 보면 잘 보겠죠. 하지만 저도 만약에 토익을 준비해야 된다면은 2주 정도는 공부할 것 같아요. 왜? 내가 영어 잘하는 거와 상관없이 토플이 됐거나 아니면 제가 좀 수준 낮은 토익 준비를 하던 이것도 하나의 시험입니다. 시험은 시험만에 몇 분 동안 진행되고 몇 개의 섹션이 있고 몇 문제가 나오고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제일 좋은지에 대한 노하우란 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플은 그냥 우리 유학을 준비하거나 준비가 좀 됐거나 유학생분들 그냥 가서 우선 보세요. 그냥 신청해서. 그리고 점수가 부족한 경우는 시험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경우니까 약 3주 정도의 굉장한 극한 실전반에 들어가서 준비하시면 여러분 원하는 점수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AP 얘기해볼까요? 또 IB도 같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선행 여름에 많이 하고 좋아요. 예, 아주 좋습니다만은 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볼게요. 학원에서 준비하는 선행이 학교에서 하는 실제 수업이랑 잘 맞느냐. 그리고 선행이 아무래도 가장 소위 선행빨이 잘 맞는 건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인데 여기 AP 캠이나 AP 바이오 직접 듣고 대학생인데 지금 혹시 보는 친구들이 있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 보세요. AP에서는 사실 그 지식을 습득한 것과 동시에 그것만 더 중요한 거는 랩에서 랩 리포트 얼마나 잘 쓰는지, 선생님 말씀 얼마나 잘 듣는지, 또 선생은 챕터를 1, 2, 3, 4, 5, 6, 7, 8로 가는 게 아니라 17, 18 했다, 1 했다, 5, 6, 7 했다가 2, 3, 4로 돌아가시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데 그걸 잘 따라갈 수 있는가? 왜? AP나 IB는 진짜 대학 수업이기 때문에 대학 교수님들처럼 가르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AP 강사 시절 할 때도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 진짜 못 가르치는데 선생님 너무 좋아요. 너무 쏙쏙 들어와요 하시는데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소위 이제 전문용어로 소크라틱 메소드를 하는데 화두를 던져주고 니네가 스스로 답을 찾고 그러면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렉처만 쏟을 테니 집에 가서 좀 더 연구해 보렴. 이런 대학적인 수업을 가르치는 게 칼리지보드 AP 센트럴 가면은 AP 과목마다 코र्스 인포메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학생들이 느끼게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가르치는 게 그게 사실은 AP를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학원에서는 저도 원장으로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점수 만드는 거 잘해줘요. 그래서 5월 시험 대비를 한다면은 물론 또 요 자료 보면 5월 AP 시험도 뭐 대학 갈 때 아주 중요하지도 않지만 하지만 5월 시험 대비를 하는 학원이 잘 맞을 수 있지만 선행은 여러분 이것도 시간 남음하시고 꼭 하셔야겠다. 특히 수학, 과학 잘 못하는데 좀 배워가야겠다. 예, 그럼 하셔야죠. 그러신 경우는 여름에 프라이어티를 SAT or ACT로 두시고 약 6주 내지 들으신 다음에 6주 차 때부터 선행을 살짝 같이 겹쳐 들어가셔서 SAT를 그만하시고 선행에만 집중하세요. 안 그러면 오전 오후에 SAT 하다가 저녁에 보통 AP 케미스트리 듣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러분 대부분 가서 다 잡니다. 그리고 수업 듣다 보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듣다가 학교 가면 또 하는데 그냥 SAT라도 좀 잘 만들어야지. 그러고 여러분 돈 갖다 버리게 돼요. 사실은 글쎄요. 그렇게라도 돈 벌고 제가 싶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만 기분 좋은 그냥 무작정 때려박는 선행은 여름에 우리 지양합시다. 오케이?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SAT2 필요한 경우 2가지 말씀드렸어요. 그 경우에는 하세요. 토플 같은 경우는 우선 가서 시험부터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위치를 보고 결정합시다. 토플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돈과 시간을 우리 투자하지 맙시다. 그리고 AP나 IB 선행 같은 경우도 필요한 경우는 하시되 저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학원 선생님들 아니면 원장님들 좀
좀 이렇게 지식이 좀 많으신 분들 찾아가지고 제대로 상담받고 가지고 무작정 때려박지는 맙시다. 우리 올여름부터라도 제대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리소스들 뭐 돈이 됐건 시간이 됐건 에너지가 됐건 제대로 활용하고 필요한 점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험들 말고 다른 얘기들 좀 해볼까 합니다. 여름에 시험 준비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